4개 내신 기출을 함께 분석하고 풀이하는 시간 내기해 승화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울산여고 수학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들을 한번 보시면 요해 기출은 문항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 이제 5문항, 명제에서 6문항, 함수에서 6문항 해서 되게 적죠, 그죠? 17문항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제 쌤들이 여기에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도형의 이동 문제들도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합하고 명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들 해서 2문제 정도가 이제 겹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을 P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연산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참인 걸 찾으라고 했는데, 요것은 우리 제이호 선생님의 그죠 시계 영상에서 소개한 문제입니다. 기억합니까? 나는 기억하는데. 자, 우리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풀이나 제이호 선생님이 소개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쌤은 그냥 다르게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서 P교집합 Q랑 P차집합 Q의 합집합에 대해서 먼저 연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네가 그지? 순수한 P 부분과 P교집합 Q를 합한 거니까 결국 얘가 P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얘랑 교집합 Q가 되고 여기가 이제 Q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해서 우리가 Q가 P에 포함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럼 Q가 P에 포함되잖아. 그럼 명제에서는 Q이면 P이다가 참이고 또 대우를 이용한 나 P이면 나 Q이다가 참인 거니까 요거에 맞는 거 찾아주시면 우리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체 집합은 CBI 자연수고 A, B, C가 이렇게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그때 X랑 B랑 교집합했더니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나오더라. 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먼저 A가 X에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A 합집합 C를 했더니 X가 나왔으니까 A는 X의 부분집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의 원소 중에서 2하고 3은 B랑 겹치는 거 딱 보이니? 그죠? 그럼 X랑 B랑 교집합했을 때 A 때문에 2하고 3은 항상 어때? 2하고 3은 항상 그 X 교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라 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이미 벌써 찾아버렸네?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겹치는 게 없으니까 A는 그럼 나머지 하나 겹치는 건 누가 해줘야 돼? C가 해줘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제 C의 원소인 A가 뭐가 되거나 B의 원소 중에서 하나인 5가 되거나 또는 7이 되거나,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2라는 게 5가 되거나 7이 되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3인 거 또는 5인 거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3하고 5하고 7인 거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한 번씩 보자고. 봐봐. A에 3을 넣어주잖아. 그럼 얘는 3하고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딱 5만 더 겹치는 거 알겠죠, 그지? 근데 A가 5면 어때? 얘가 5하고 7이 돼버리니까 5, 7이 둘 다 겹쳐버리지, 그지?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거라고, 앞에 2개랑, 그죠? 해서 얘는 5는 탈락인 거고, 7을 넣어주면은 얘가 7하고 9가 되니까 또 겹치는 건 7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겹치는 건 3하고 7일 때더라 해서 요거 2개를 더하면 3 더하기 7 해서 10이 되겠어 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조건 PQ가 있고요. 명제가 거짓일 때 우리 항상 참되는 거 찾으라 했는데 거짓되는 거 찾으라니까 좀 안 익숙하긴 하죠. 여기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고, 다음 명제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 P 또는 나 Q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봐봐, 얘가 나 P 또는 나 Q라는 거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P의 여집합의 합집합, 우리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럼 얘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우리 P 교집합 Q에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라도. 요거 이해돼? 그래서 얘가 존재해버리면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인수분해 하면서 한번 놓고 볼게요. 얘가 K 플러스 1, 여기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두 개를 빼줄 거죠. 그럼 얘가 K 마이너스 1인 거에서 X가 K 플러스 1 사이가 되고요. 그
그 다음 얘는 우리 2분의 k인 거에서 마이너스 4에서 x가 2분의 k의 플러스 4인 걸로 해서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에서 겹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자잉. 여기서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요런 상황과 그 다음에 하나는 요런 식으로 발을 딱 담그는 거지, 그지? 걸쳐주시면 됩니다. 해서 얘를 k-1, 그 다음 여기를 k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얘를 2분의 k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를 2분의 k 플러스 4, 그 다음 여기도 2분의 k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k의 플러스 4라고 두시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2분의 지금 k의 플러스 4인 게 커야 되는 거지. k 마이너스 1보다. 그죠? 이 둘이 겹쳐지면 교집합이 없어지는 거니까 안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2분의 k 마이너스 4라는 게 작아야 돼. k 플러스 1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2분의 k가 작아요 5보다 해서 k가 10보다 작아요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얘가 넘어가면 2분의 k가 커요 마이너스 5보다 해서 k가 마이너스 10보다 커요가 나오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0인 거에서 k가 10 사이인 범위가 되는데, 됐죠?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1부터 해서 어디까지? 9까지 해서 9개 있어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해서 얘네들 이 명제가 거짓이 되려고 하면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생각해서 그럼 피교집합 Q의 여집합에 모든 X가 포함돼야지 참인 건데, 그렇다면 거짓이 되려면 피교집합 Q에 X가 존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양 끝단을 본 거다 라는 거죠. 됐어요?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ABC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를 F, B에서 C로의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자, 기억에서 보시면 우리 G와 F의 합성함수의 치역은 G의 치역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봐봐. 이런 거죠. A에서 지금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함수, 얘가 F고 얘가 G인데 G와 F의 합성함수를 지금 표현한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G의 치역에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네가 F는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 뭐 1, 2, 3이 있고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었어. 그럼 그때 얘네가 뭐 그냥 1대1 대응 되게 막 대응됐어. 그럼 봐봐, G라는 함수도 얘가 어디론가 막 대응되겠지. 그지? 어디론가 막 대응될 거라고. 그럼 그때 G라는 함수의 치역과, 그죠? 지금 쌤이 방금 그린 그림에서는 F와 G의 합성함수의 치역은 서로 같은 거겠지. 요거 이해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라서 여기서 뭐 얘기를 더 하긴 그렇지만, 얘가 만약에 4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디론가 갔을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더라도 뭐 치역이 오히려 G가 더 많았으면 많은 거지. 그죠? 합성함수의 치역보다 얘가 적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해서 어쨌든 이제 기억은 맞아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Y가 C는 뭐야? G의 공역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Y에 대해서 G와 F의 합성함수가 Y가 되게 하는 A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거든. 사실 그냥 그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B, C 해서 F, G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얘가 뭐 2로 가고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는 2로 갔어. 그러면 이런 거지. G와 F의 합성함수 X가 3이 나오게 하는, C에 3도 있잖아요. 그죠? 3이 나오게 하는 X가 존재하니? 라고 하면은 존재할 수 없잖아. 어떤 걸 넣더라도 3은 안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집합 A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요 합성함수의 결과값이 서로 같다면 x1과 x2가 서로 같은 거니? 라는 건데, 봐봐. 대충 이렇게 그리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얘가 뭐 이렇게 갔어. 얘는 1대1 대응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1로 가고 얘도 1로 갔어. 그러면 합성함수의 결과는 지금 어때? 1로 똑같이 나오겠지. 1로 똑같이 나오는데 대입된 x값들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디귿도 우리 틀렸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됐죠?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이게 봐봐.
x가 1, 2, 3, 4, 5가 돼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f1이 3으로 가고 f5가 4로 갈 때 f2 곱하기 f3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 f를 한번 그려놔 볼게요. 여기 3, 4, 5,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러면 1이 지금 3으로 가고 그 다음 5가 4로 가는 상황이지. 그럼 얘들아 2, 3,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1, 2, 5 아니야? 얘네가 다 곱할 거니까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너네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 곱하면 돼. 그럼 얘는 10이 답인 거. 이래서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근데 제대로 이제 만약에 문제를 조금 내셨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곱하기가 아니라 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아마 함수값을 다 구하라는 형태로 나왔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요 조건까지 활용해서 함수를 찾아보는 과정을 한번 가보자. 그지? 자, 그래서 f 여기가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 f 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왔고 1이 3으로 그지? 1이 3으로 5가 4로 5가 4로 가는 상황이었어. 자, 그럼 여기에서 합성함수 입장을 한번 볼까? 자, 일단 2를 넣었는데 마지막 결과가 1이 나와야 되잖아. 자, 2에서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럼 1에서 3으로 가고 그럼 3에서 1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럼 2가 뭐 2로 가도 자, 계속 2가 나오니까 안 되겠지. 그지? 1이 나올 수 없겠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럼 2가 5로 갔어. 그럼 5가 4로 갔지. 그럼 4가 어디로? 1로 가야 합성함수의 결과가 1이 나오는 거라. 그죠? 그럼 4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5로 가고 4가 1로 가고 그지? 그 다음에 2가 5로 가고 4가 1로 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남은 3은 어디로? 2로 가면 되겠지. 그지? 3은 2로 그 다음 3은 2로 가는 요런 함수가 이제 그려지는 게 f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준다면 우리가 f의 2라는 거는 5가 되고 그죠? f의 3은 2가 되고 그 다음 f의 4는 1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 다 곱해줘 하는 게 원래 이 문제의 목적이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다면 얘네를 다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의도했던 문제는 여기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응.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mn에 대해서 얘네가 6개가 이렇게 원소가 있고 6개라고 했어. 그 다음에 n의 원소는 이 m의 원소에서 전부 다 뭘 더하는 거? d를 더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의 모든 원소의 합은 31이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이제 60이라고 했고 교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면 좋겠는 게 봐봐.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어 얘들아. 여기서 합을 우리 기호 S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S의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때 우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처럼 A의 원소의 합을 더하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합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도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나오는 거 알겠어? 그래서 합에서도 이제 요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 S의 라지 M의 라지 N 얘네들 한번 보잖아. 그럼 얘는 M의 모든 원소의 합은 31이라고 했으니까 31이지. 근데 N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31이 베이스로 깔리고 거기서 6개에 대해서 D가 붙는 거니까 우리 31에 플러스 6D가 돼야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14가 빠지겠어 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럼 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6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얘는 6D라는 게 넘어가면은 그 12가 돼서 여기서 D가 2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M의 모든 원소에서 몇씩 더하면 2씩 더하면 그게 N의 원소가 되겠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M의 원소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M과 N에는 전부 다 3하고 5하고 6이 있다고. 그죠? 3하고 5하고 6이 있어. 그러면 M의 원소에서 2를 더해서 N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3에서 2를 더한 5는 딱 있는 거 보여. 그러면 5에서도 2를 더한 뭐도 있어야 돼? 7도 있어야 되고 6에서 2를 더한 8도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N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N에 3이 있다는 거는 M에 1이 있어야지 여기서 2를 더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N에 6이 있다는 건 여기 4가 있어야지 어때? 더해서 6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원소를 찾았어 우리. 근데 이제 m의 모든 원소의 합이 3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빈 만큼 나머지 원소가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에 우리 19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12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2를 더한 뭐가 14가 n의 원소가 될 거니까 mn을 이런 식으로 다 구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집합 m의 모든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 i가 답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서술형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x하고 gx가 나타내져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합성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합성함수는 중요한 게 봐봐. 마지막 결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마지막 결과를 누가 내냐? f가 내는 거잖아, 그치? f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f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한번 찾아보자. 봐봐, 0에서 함수가 나뉘는데 0 넣으면은 둘 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다음 하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0,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일 거야. 됐지? 그럼 x축은 이거보다 위에 있겠지. 그럼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은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그 다음 얘는 뭘 넣을 때? 1 넣었을 때 0 되니까, 그죠? x축과 만나는 건 y가 0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fx를 그렸는데 얘들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해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인 거 알겠어? 근데 합성함수 지금 여기서 보니까 fx, x 자리에 지금 g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 g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g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요거 이해됩니까? 해서 이제 gx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자. 그럼 첫 번째, 우리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보면 gx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 2차 함수가 항상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가 위로 블록이면서 마이너스 2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 제일 높은 지점인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최고차원 개수인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축의 방정식 쓰시면은 우리 축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니까 우리 꼭지점은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얘는 4분의 a인 거에 마이너스 2분의 a에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a에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더라. 그럼 얘가 넘어가면 4분의 a가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그지? 그럼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나온다고. 요거 이해돼? 해서 우리 지금 a가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에 근데 얘들아 0을 넣어주면 0일 때도 궁금하긴 하잖아, 그지? 얘가 이차함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죠? 얘가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주면 그때 gx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돼서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보여. 그래서 얘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gx가 이번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 그러려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치? 여기 y는 1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 꼭지점은 여전히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a의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해놨죠? 그럼 이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a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4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건데 우리 아래로 블록이라는 건 a가 0보다 크다는 범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공통된 범위가 없으니까 여기선 탈락.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 그럼 정수 a의 개수는 우리 5개가 있어 라고 하면 되겠죠. 됐지? 우리 도형의 이동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도형의 이동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3,1에서 점 Q는 직선 Y는 X 위의 점이고 점 R은 X축 위에 있다. 그때 삼각형 PQR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될 때 QR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우리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보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Y는 X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놓고 보시면 이 점을 P해서 3,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대칭 이동된 점, 여기 1,3 여기를 P'이라고 놓고 여기가 1,3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R 해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내려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의 더블 프라임에서 3,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았어. 자, 어차피 얘가 지금 어떠니까 쌤이 대칭 이동시킨 이유 알겠죠? 얘가 yx 위의 점, x축 위의 점을 찍고 다시 P로 돌아와야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둘레가 최소가 되려고 하면 얘네가 탕탕탕 튕겨져 나오는 부분 있지? 튕겨져 나오는 부분인 yx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P를 대칭 이동시키는 게 우리 풀이 방법이었어요. 그죠?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주고 나면은 얘가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는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 길이가 같아지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로. 그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해준 요 상황이 되는 거다 라는 거였던 거 기억합니까? 지금 근데 이 최소가 될 때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야. 최소가 될 때 QR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QR의 길이라는 건 Yx와 X축과 만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P'과 P'의 직방이랑 Y는 X, X축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방 P'의 P의 더블 프라임을 한번 찾아볼게. 그럼 Y는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인 거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에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3이에요 라고 해주면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5가 될 수 있겠네? 그럼 얘가 Y는 X랑 만나는 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5는 X라고 해주면 여기 3X가 5가 돼서 X가 3분의 5가 되겠죠. 해서 우리 이때 점 Q의 좌표는 3분의 5인 거 콤마 3분의 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인 거지. 그럼 0은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5가 돼서 우리 X는 2분의 5가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자, 해서 X축 위에 있는 점 R의 좌표는 2분의 5 콤마 0이 되겠어 이런 거. 그래서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루트에 여기서 이거 뺀 거에 제곱해서 2분의 5인 거에 빼기 3분의 5에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9분의 25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에 자, 얘는 두 개를 빼주시면은 5로 묶어서 두 개를 빼주면 얘가 6분의 1 이렇게 생기거든. 그럼 여기에 전체 제곱되는 거니까 36분의 2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36으로 통분해주고 나면 얘는 25인 거에 플러스 위아래로 4를 곱하면 얘가 100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얘가 6인 거 분의 루트에 125니까 얘가 5루트 5예요 라고 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니?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가 3,2고 2차 함수 Y는 3분의 1X제곱에 해서 막 이렇게 나와있어. 그지? 이 위에 점 P에 대해서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해서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을 C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 거지. 그리고 평행이동 문제가 나오고 이제 넓이의 최소값까지 이제 구하는 여러 문제가 콜라보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취에 관련된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취 관련된 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Q를 항상 X, Y라고 두라고 했어. 근데 P라는 점도 어때? 이 위에서 움직이니까 얘도 하나로 정할 수 없잖아. 그땐 다른 문자인 A, B 이런 걸로 두세요. X, Y는 항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로 두자. 알겠지? 자, 그렇게 해주고 나면 P는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어떤 식이 나와? B는 3분의 1인 거에 자, 얘도 우리가 표준용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3분의 1인 거에 얘가 X 플러스 몇이니? 6에 제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 4x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에 36이니까 12가 나와서 플러스 1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여기에 얘는 a를 대입한 a 플러스 6의 제곱인 거에 플러스 11인 걸로 얘를 표현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자취 문제 구할 때는 항상 이 점 P가 어떤 도형 위의 점이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이 식을 빌려서 XY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A가 3,2고 점 P가 A, B인데 여기를 1대2로 내분할 거래. 그럼 이제 그때 Q의 좌표 X, Y는 뭐가 되니? 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한 거 분의 크로스 했던 거 기억해? 그러면 A고 얘는 6이니까 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크로스 해주시면은 B랑 4가 되니까 얘가 B 플러스 4가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X라는 애가 3분의 A 플러스 6이니까 A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Y도 어때? B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해서 자, A는 뭐가 되냐면 3X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3Y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근데 A, B에 대한 관련된 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에 A, B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얘가 3y의 마이너스 4는 3분의 1인 거에 얘는 6을 더해주시면 어때? 3x만 남겠네. 여기에 제곱에 플러스 11이 되겠더라. 해서 얘는 9니까 3x의 제곱에 더하기 11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15가 되겠죠. 그럼 y는 x의 제곱인 거에 플러스 5가 되겠어. 이거고 이 도형이 c인 거야. 됐지? 이제 우리 요거 한 문제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가 y축과 만나는 점은 0,5거든?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b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동시켜주면 5,4가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5,4가 이제 b가 되네. 그러면 이 c 위에 있는 점 q와 b와 a, 그지? a 사이에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 q는 이 y는 x의 제곱에 더하기 5라는 곡선 위에 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점 a랑 b를 한번 찍어볼게. 자, b는 뭐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a는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됐니? a는 이제 3,2고 b는 5,4인 거야. 잘 봐. a, b를 연결해준 요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1인 거 딱 보여. 그러면 이 q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 항상 이때는 얘랑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가 넓이가 최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왜냐면 넓이를 잡을 때 밑변의 길이는 지금 고정이라고, 그지? 얘는 2루트이거든?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근데 높이는 계속 q가 움직임에 따라서 바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높이가 최소가 되는 건 얘가 이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접할 때 높이가 최소가 될 수 있겠더라 라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응. 그래서 이제 그때 넓이도 최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1이라고 놓고 그럼 x 플러스 k라고 해보자. 그럼 어떤 순간에 얘가 접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5인 거랑 x 플러스 k랑 같아요 라고 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인 거에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이거든? 그럼 접하니까 판별식이 0 돼야겠지. 그러면은 b 제곱인 거에 마이너스 4ac 플러스 4k가 이제 0일 때더라. 그럼 이제 4k라는 게 얘가 19일 때인 거니까 여기 k가 4분의 19일 때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지금 요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4분의 19가 돼서 이 위에 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 그럼 우리 3,2를 써볼까? 여기에서 우리 4x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19는 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루트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은 32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분의 절대값에 12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9가 되겠어 라는 거고, 그럼 얘는 4루트 2가 되겠죠. 이거인 거 분의 얘는 4가 생겨서 23이 되겠어 라는 거야. 그럼 여기 루트 2 루트 2 유리화 해주고 나면 얘가 8인 거 분의 23의 루트 2가 딱 나오겠죠. 그럼 이제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아까 2루트 2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럼 2루트 2 곱하기 높이 8분의 23루트 2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루트 2 루트 2가 2랑 날라가고 2가 8이랑 약분돼서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4분의 23이에요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더라 라는 거고, 지금 이게 서술형 풀이거든? 시간이 좀 걸리지,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지금부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쨌든 점 Q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t, t제곱에 더하기 5인 거고 얘랑 b랑 a를 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세 점을 아니까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를 0,0 만들기 위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0,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t-3인 거 콤마 t제곱에 플러스 3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해주시면은 얘가 2,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신발끈 공식 써주시면은 얘가 2t의 제곱에 플러스 6인 거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6이 되겠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은 2분의 1인 거에 절대값에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2가 되고, 그럼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6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있지, 얘 판별식 써주면 어때? b제곱에 마이너스 4a-24 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알겠어? 그럼 얘는 허근 가진 애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붕 뜬 형태의 그림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그럼 절대값을 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더라 이거야. 알겠죠?
그럼 얘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니? 라고 하면 축에서 최소값 가지는 거잖아. 그럼 축은 t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더라 라는 거죠. 그럼 얘를 대입한 그 값이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1인 거에 빼기 2분의 1인 거에 플러스 6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그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24니까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23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1을 빼줘서. 됐습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신발끈 공식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를 굳이 안 구하고. 됐니?